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이 as에 대해서 고민 엄청 많았죠. 이 as를 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거를 제가 아주 짧게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s 하면 원어민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같다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같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동등의 상황이라든가 어떤 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든가 자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같은 이미지,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전달할 때 쓰는 것이 a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같다만 기억하자. 자, 그러면 as라고 쓰이는 그런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as가 나오면 우리가 흔히 동등 비교 이때 배우는데 이럴 때 보통 앞에 있는 as를 뭐 하지 말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이 as를 같다라고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말에 찾아보면 뭐뭐처럼 뭐뭐만큼이 되는 거죠. 한번 직접 해볼까요? 자, she will soon be as tall. 자, 그녀는 곧 이제 키가 커질 거라는 거죠. 앞에 있는 거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곧 키가 커질 것이다. 자, 누구처럼, 누구하고 똑같이 엄마처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처럼 혹은 엄마만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기본 전제는 같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자, 내 피부가 is soft. 앞에 있는 거 해석 안 합니다. 자, 내 피부는 부드럽다. 자, 누구랑 똑같이? 아이의 피부랑 똑같이. 해서 아이의 피부와 같다. 그래서 아이 피부처럼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동등 비교라고 해서 이제 배워가는 것인데, 뭐 동등 비교에서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다라는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this jacket, 자, 이 재킷은 비용이 든다. 2배의 비용이 드는데, 자, 역시, 뭐, 배수가 나오고 as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2배라고 처리하십니다. 앞에 있는 as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킷은 2배다. 그러니까 2배 많이 비용이 든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는 뭐뭐보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 갑자기 왜 뭐뭐보다예요? 같다라면서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재킷 가격을 $100라고 치죠. 그 다음에 that one 할 때 이 one이 재킷인데, 그러면 that 재킷이에요. 그러면 이 재킷을 $50라고 치죠. 그러면 결국엔 2배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2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배를 곱하면 같아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같다라는 건데 우리말로 치환시키다 보니까 뭐뭐 보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 배수 표현이 나오고, 배수 표현이 뭔지 아시죠? 2배, 3배, 4배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as가 이렇게 나오면 결국에는 이제 2배 값과 상응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인데, 우리말로 치환할 때는 여기 있는 as 해석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만 자 뭐뭐 보다라고 해석하시면 끝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래서 as 자 이렇게 나와도 어쨌든 같다라는 느낌 그대로 가져간다.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 구조를 잘 보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as의 경우였고, 두 번째는, as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 혹은 as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자,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이렇게 옷이 안다는 거죠. 뭔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거의 전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상황이 전명구로 이렇게 나온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뭐뭐처럼, 뭐뭐로써. 자, 이것도 또 어떤 새로운 의미일까? 같이 볼까요? 자, 이 소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왔는데, 자, 뭐와 같이 왔냐면은, 우리에게 충격과 똑같이, 그러니까 충격이라는 것과 똑같이 왔다라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찾자면은, 충격으로써 왔다. 충격과 똑같이 그런 상태로 왔다. 이런 말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충격처럼 왔다, 충격으로써 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그녀는 일을 하는데, 자, 지금 as 뒤에 뭐 보여요? 명사 보이죠? 아까 얘도 as 뒤에 명사 보였었고, 지금도 as 뒤에 명사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녀는 일을 하는데 웨이터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웨이터로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웨이터가 하는 일이 뭐죠? 그냥 뭐 서빙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빙하는 웨이터들과 똑같이 일을 한다. 그래서 같다란 이미지는 똑같이 사는 것인데 우리말에서 찾아보면 가까운 말은 뭐뭐처럼 뭐뭐로서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this year sorry. 자, 올해는, 자, as 뒤에 이런 전명구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previous year 하면 이전 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전 해들처럼, 이전 해와 똑같이 티켓이 팔렸다. 아주 빠르게. 쉽네. 이전 해와 똑같이 같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as with, 자, with 이런 거 쫄지 마세요. 자, 그의 초창기 영화들과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영화들처럼 특수 효과가 그의 최신 영화에 있던 특수 효과가 아주 엄청났다. 자,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의 경우든 SS, 자, 2번의 경우든 자, S 명사 혹은 S 불완전한 문장. 자, 이래 똑같이 다 뭐예요? 같다. 오케이, 쉽습니다. 그다음에 자, 3번. 이때는 뭐야? 주어 동사 나오는 경우인데 그러면 또 이제 뭐 새로운 뜻이 나오는 것이냐? 한국말로 가면은 뭐 이렇게 나와요. 때 때문에 뭐뭐 하는 대로. 근데 이 말도 결국에는 같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 보시죠. 거꾸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부터 쭉 올라갈게요. 이렇게 올라갈게요. 자, do exactly, 정확하게 해라라는 것이죠. 자, 내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해라. 근데 이걸 이제 우리말에 가까운 걸 찾자면 야,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원어민적 느낌으로 가자면 내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쉽죠? 자, 그 다음에 he got divorced. 그는 이혼했다. 자, 그의 부모가 had done, 했던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수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했다는 거죠. 어떻게 여전히 또 똑같다. 이런 느낌은 그대로 살죠. 그래서 뭐 부모님이 이혼했던 것처럼 이혼했던 것대로 뭐 이혼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이제 두 가지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할게요. 자, I saw him. 자, 보면 as 뒤에 주어 동사 보이죠? 자, 여기도 밑에 보면 주어 동사 보이고요. 자, 나는 그를 봤다. 내가 건물 안으로 들어올 때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러느냐? 자, 내가 그를 본 상황과 그다음 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같다, 동시에 발생했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때 같은 말, 자, 적절한 우리말을 찾자면은 뭐뭐 할 때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요런 동시 발생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같다, 알았죠? 자, 계속 갑니다. 자, you can eat first. 당신은 먼저 먹을 수 있습니다. 즉, 먼저 드셔도 됩니다. 자, as you are the oldest. 자, 당신이 가장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나이가 가장 많으면,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먼저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oldest 하면 자연스럽게 각기 동시에 발생되는 건 뭐다? 먼저 식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원어민들의 시각에서 본 것이고요. 우리말로 치환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당신이 가장 나이가 많기 때문에 먼저 드세요. 이런 말이 되는 것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전히 계속 같다라는 느낌은 벌어지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의 경우입니다. 가장 어려운 경우인데요. 이거는 콧말을 쪽에 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좀 특수한 구조예요. 자, 형용사 부사가 오거나 as 주어 동사를 안고 있을 때. 자, 얘가 이제 부사절이 되고 뒤에 있는 것이 주절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이럴 때도 역시 이런 느낌은 삽니다. 물론 원어민의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약간 와닿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한번 최대한 한번 원어민 시각으로 가봅시다. 자, 한번 angry 한번 보실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smile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우리 보통 화나면 어때요? 웃지 않죠? 근데 이런 화나는 상황과 웃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우선 한번 해설해 볼게요. 그가 angry, 화가 났을지라도 그는 웃어야 했다. 보통 이런 어순이 되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되면은 뭐뭐일지라도 뭐뭐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고요. 특히나 거의 이쪽으로 뭐뭐일지라도라는 의미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원어민은 뭐뭐일지라도라고 옮기지 않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화가 났고 그 다음에 스마일 하는 상황이 동시에 같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느낌인데 우리말로 옮길 때는 angry와 smile은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옮기다 보면 뭐뭐일지라도라고 해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할 때 그가 화가 났지만 그는 웃어야 했다. 이게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웃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반되는, 대조되는 이런 어휘가 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자, 이렇게 해석을 처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as의 전부였고요. 자, as는 뭐라고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아니면 다음부터 또 역시 궁금하거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